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와인 테이스팅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와인의 향을 감지하고 맛을 음미하면서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저희 부부도 견해가 좀 다른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어려운 단어인 뭐 탄닌이라든지 블랙커런트 같은 표현들이 와인을 좀 쉽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준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도 그냥 소주처럼 편하게 마시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반대로 소주와 와인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소주처럼 와인이 일관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와인이 저렴하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네.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와인을 그 가치를 느끼면서 마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견해의 차뿐만이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인을 마시고 표현할 때도 좋다, 아니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정서 씨는 향과 맛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느낌들을 최대한 자세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맞죠? 네. 물론 답은 각자의 몫이지만 저희 부부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와인 테이스팅의 노하우는 와인을 가치 있게 마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이스팅이라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테이스팅은 단순히 와인을 마신다기보다 와인을 보다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선배처럼 그냥 와인을 술로서 편하게 마시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정보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와인을 좀 더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시음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테이스팅은 보고, 맡고, 마시고, 여운을 느끼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선 어떻게 보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인을 구매했으면 와인을 오픈해서 잔에 따라야겠죠? 네. 와인을 따랐으면 바로 마시지 않고 먼저 눈으로 관찰해 볼게요. 어떻게 관찰하느냐? 바닥에 흰 천을 대고 와인을 슬며시 눕혀서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와인을 눕히기 위해서는 와인을 잔에 가득 따르면 안 되겠죠. 와인을 테이스팅 할 때는 전체적으로 잔의 3분의 1 정도만 와인을 채우고 와인의 색을 관찰합니다. 3분의 1이 어느 정도야가 좀 애매하신 분들은 와인잔을 봤을 때 와인잔의 가장 볼록한 대부분까지 와인을 따라주시면 돼요. 색에서는 와인의 특징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숙련된 시음자는 색만 보고도 그 와인이 병에서 오래 숙성이 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와인의 빈티지를 추측하고 심지어 어떤 품종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 추측할 수가 있죠. 물론 색만 보고 어떤 품종으로 만든지 정확히 맞추기란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긴 하지만요. 네. 초보라고 하더라도 색 관찰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두 가지는 알 수가 있는데 와인의 색이 진하고 옅은가에 따라서 마시기 전에 와인의 풍미가 강할지 약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와인의 나이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즉 와인의 바디와 빈티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와인에서 바디라는 거는 입에서 느껴지는 와인의 질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커피로 따지면은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는 화이트 바디고 에스프레소는 풀 바디다. 네. 네. 레드 와인은 색이 보랏빛이 감도는 자주색에서 벽돌색으로 변해가면 나이가 들었다는 거고, 화이트 와인은 색이 밝은 레몬색에서 금색, 심지어 호박색까지 변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는 것에는 와인의 눈물 혹은 다리도 들어가요. 와인을 따르고 잔을 돌리면 지금처럼 와인의 눈물이라 불리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이 와인의 눈물이 명확하게 잘 보이고 형성이 잘 된다면 알코올 도수가 높다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점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스위트 와인이라면 와인에 잔존하는 당분 때문에 이 눈물의 점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스위트 와인은 눈에 잘 띄고 눈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린 편입니다. 자, 이제 볼 만큼 봤으니까 향을 맡아봐야겠죠.
네, 우선 와인을 코로 갖다 대서 향을 맡아보고 스월링을 해서 2차 향을 다시 맡아보세요. 스월링은 잔을 회전시켜서 와인의 향을 풍부하게 발산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분명히 그 이전보다 풍부하게 올라오는 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1차 향. 네. 저는 가끔 와인을 같이 마실 때 와인에서 무슨 향이 나느냐고 물어보면은 되게 뭔가 나기는 나는데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네. 후각은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감각이어서 와인에서 나는 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하거나 훈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믈리에들이 향을 따로 공부하기 위해서 와인 아로마 키트를 구매해서 연습을 해요. 네. 와인에는 두 가지 타입의 향이 있어요. 바로 아로마와 부케입니다. 네. 아로마는 본래 포도 품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에서 만들어지는 향이고, 부케는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향을 이야기해요. 만약 와인을 오크에서 숙성을 시켰다면 당연히 오크에서 비롯된 나무 향이 나겠죠. 네. 이를 부케라고 합니다. 아로마는 과실의 향, 허브향, 꽃향으로 나뉘는데요. 물론 여기서 과일에는 어떤 게 있고 허브에는 또 수많은 종류가 있고 꽃도 다양하지만 그 세부 내용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와인의 향을 맡고 이 와인은 과실향이 많아. 이 와인은 허브향이 좀 느껴지는데 정도만 표현해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인은 외국에서 발전되어 왔고 또 만들어져 온 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표현들 또한 외국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외국어인 것도 모자라서 해석을 해도 우리가 맡아보지 못한 향들이 많아가지고 난감하잖아요. 때문에 굳이 알지도 못하는 향들을 따라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자기가 잘 아는 향들 위주로 표현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비 온 뒤에 운동장에서 느꼈던 흑향. 그럼 그냥 흑향. 네. 그리고 숲에서 맡았던 풀향. 그럼 풀향. 네. 그런 것들이죠. 네. 네. 또는 뭐 신발에서 느껴지는 고무 냄새 이런 것들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고무향 이렇게 네. 표현을 해도 되고요. 네. 그 다음 부케는 뭐 빵이나 견과류에서 느낄 수 있는 고소한 향이나 코를 찌르는 듯한 스파이시한 향, 오크에서 비롯되는 스모키한 향, 바닐라 향 등을 말해요. 사실 이게 정향이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바디감이 가벼워서 되게 맨 처음에는 체리 향처럼 좀 상뜻한 레드베리류의 과실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스월링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향이랑 정향이 막 올라옵니다. 좀 스파이시하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향도 이제 맡은 만큼 맡았으니까 와인을 마셔봐야겠죠? 네. 와인에서 느껴야 할 중요한 맛은 세 가지예요. 단맛, 쓴맛, 신맛. 이 세 가지 맛이 입안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느껴지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너무 쓰거나 너무 달거나 너무 시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입맛은 각자 나름의 역사가 있어서 어떤 맛은 더 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혹은 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세 가지 맛을 느끼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게 되면은 드라이한가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 드라이하다는 건 스위트하다의 반대로 달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라이에는 세 가지 종류가 또 나눠져 있어요. 본 드라이, 네. 드라이, 어프 드라이. 본 드라이는 와인 자체에 아예 잔당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단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드라이는 와인 150ml당 잔당이 0에서 1g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단맛을 거의 느끼기 어렵죠. 어프 드라이는 150ml당 2에서 3g 정도의 잔당이 있는 거고 스위트는 3에서 28g 사이를 말합니다. 참고로 코카콜라가 150ml에 16g의 잔당이 있다고 하네요. 네. 어프드라이 정도면은 혀가 민감한 사람들은 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인 맛을 보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탄닌이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탄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타닌은 포도의 씨나 껍질 혹은 오크통에서 비롯되는 성분인데요. 이게 쓴맛을 줘요. 떫은 맛인 거죠. 네. 떫은 감이나 우린 차에서 나는 쓴맛, 아린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이 타닌 때문이에요. 껍질이 두꺼운 적포도로 만든 와인은 타닌 성분이 많아요. 혹은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크 숙성을 길게 하면 타닌이 많은 와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와인들은 빈티지가 어릴 때 마시면 입에서 뻑뻑한 강한 탄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와인을 마셨으면 눈을 감고 그 와인이 주는 나머지 여운을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이 여운을 꼬달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와인을 삼키고 난 후에도 그 와인의 잔향이 10초 동안 머물렀다면 10꼬달리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그냥 finish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와인들은 마신 뒤에 마치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듯이 공허함을 주는 와인들도 있어요. 와인 전문가나 애호가들은 그런 와인들을 좋게 평가하진 않아요. 반대로 좋은 와인들은 여운이 아주 긴 편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모두 종합을 해서 전원 씨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제가 정석대로 와인을 시음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잔에 따른 와인의 색을 봅니다. 색을 볼 때는 흰 종이 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와인의 잔을 눈높이로 올려서 와인의 테두리를 관찰해요. 와인의 색은 앞서 말했듯이 전체적인 색이 아니라 이 테두리의 색을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와인의 향을 맡아요. 와인잔에서 스월링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향을 맡는데요. 이때는 과실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와인에서 느껴지는 과실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2차 향을 맡기 위해 와인잔을 스월링 해줍니다. 스월링 할 때는 회전 방향이 시음자의 가슴 쪽으로 오도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데요. 왜냐면은 와인이 스월링 하다가 실수로 글라스에서 튀어 올라와도 옆에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가슴으로 와인이 튀겠죠. 이제 2차 향을 맡아볼게요. 이렇게 스월링을 통해 산소와 접촉한 와인은 보다 다양한 향이 올라와요. 마치 부채를 활짝 펼친 것처럼 향이 엄청 다양해지는데요. 이때도 머릿속에 와인에서 느껴지는 향들을 떠올려 보세요. 네 번째는 이제 와인을 마셔봐야겠죠? 와인은 입안에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혀 안쪽부터 쓴맛, 신맛, 짠맛, 단맛 모두 자극되도록 입안에서 와인을 굴려줍니다. 이때 산소와의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입안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휘파람을 부는 입모양으로 공기를 집어넣는데요. 휘파람은 바람을 부는 거지만 반대로 바람을 입안으로 들이마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입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때 소리도 크고 자칫하면 와인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최악의 불상사를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술 가운데는 다물고 입술 양쪽 끝으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데요. 입모양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러면은 와인이 절대 튈 일이 없어요. 네. 다섯 번째는 와인을 목으로 넘긴 후 잔향, 즉 여운을 느끼는 거죠. 와인을 목으로 넘길 때는 한 번에 꿀꺽 넘기는 게 아니라 3번 정도 나눠서 천천히 한 번씩 넘겨주시고 입을 담은 상태에서 콧바람을 내뿜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속으로 초를 세는 거죠. 1초, 2초, 3초, 10초 이상만 여운이 지속된다면 괜찮은 와인이에요. 아주 훌륭한 와인들은 20초 이상, 그리고 엄청난 와인들은 30초 이상의 여운이 이어져요. 사실 전 이 여운을 즐기는 순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와인을 한번 시음해 볼게요. 좋네요. 이렇게 와인 한 모금을 제대로 시음하려면 30초에서 1분가량의 시간이 필요해요. 와인의 첫 잔은 이렇게 집중해서 시음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좀 편하게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인 테이스팅의 순서가 몸에 배이면 언제 어디서고 와인을 마실 때마다 와인을 보다 감각적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순서를 따라서 와인을 마시는 것 같아요. 특히 1만 원대 와인이라도 그냥 단순하게 시음하지 않고
않고 이렇게 훈련된 순서로 시음을 하면 훨씬 향과 맛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따라해 보시고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도록 습관으로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단순하게 시음한 와인들을 오늘 보여드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음해보면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와인 테이스팅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와인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뱅쇼에 이어서 저희가 조리복을 한번 다시 입어볼 생각이에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와인 안주와 와인 한 병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마셔야겠다. 맛있어.